그 6페이지에 그 등가속도 운동 문제 2개 풀어보고 2단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그 작년 문제로 문제를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문제를 더 다뤄보면 좋기 때문에 요 바꾼 문제들은 풀이를 해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있었던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고요. 그림은 학생 A, B가 동일한 직선상에서 이어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준선 P를 속력 6m/s로 통과하여 등속도 운동하는 A가 기준선 Q에서 B에게 바통을 넘겨주면 B는 Q부터 기준선 R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 QR에서 이 B의 속력은 각각 6m/s, 8m/s고요. 그러니까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달리면서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Q의 A하고 B가 동시에 있는 순간에 A, B의 속력은 6m/s로 같은 거죠. 그리고 A가 P를 통과할 때부터 B가 R을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초고 P와 R 사이의 거리는 20m인데요. 이때 Q하고 R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수식으로 풀려하면 저도 되게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이제 식을 세워야 될지 시간 좀 오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자동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의 뭐 열의 9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상황을 그냥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가 처음에 A가 6m/s로 등속 운동을 했죠. 이거는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6m/s로 등속 운동을 이렇게 쭉 하다가요. 요 순간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제 B가 A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이 마지막 R점을 8m/s로 통과했죠.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 속도가 이 8m/s가 되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시각은 나와 있죠. 보면 A가 P를 통과할 때부터 B가 R을 통과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3초이다 나와 있잖아요. 3초. 그래서 요게 3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 P를 통과한 순간이고요. 이 순간이 이제 Q를 지나는 순간, 이 순간이 R을 지나는 순간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S는 Q에서 R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는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느냐? 요 T만 구하면 이 면적은 자동스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P하고 R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죠. P하고 R 사이의 거리가 총 2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경계선을 짓는 요 면적이 20m입니다. 20m. 그러면 저 초록색깔 면적이 20m라는 걸 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20은 이렇게 해놓고 일단 요만큼 먼저 구해볼까? 요만큼 얼마입니까? 6 곱하기 T죠. 6 곱하기 T고 그 다음 이제 요 사다리꼴 면적인데 요 사다리꼴 면적은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죠. 평균 속도 구해가지고 직사각형 면적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평균 속도는 6 더하기 8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7m/s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을 그대로 살려서 적어 봅시다. 6 더하기 8 나누기 2. 요게 이제 그 6m/s에서 8m/s가 되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3 빼기 t가 되겠죠. 그러면 t에 대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t가 쉽게 구해집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6t 더하기 21 빼기 7t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t가 1이 됩니다. 1이. 맞나 안 봐라? 맞죠? 그러면 다 됐어요.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면 결국에 뭐 따로 식을 쓸 필요가 없네. 요게 s죠. 요만큼이. 요만큼 S니까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7 곱하기 2가 되니까 14m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이. 그래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풀이 과정이 이와 비슷해요. 항상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기울기하고 면적 조건 잘 맞춰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변수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풀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보면 좀 빨리빨리 나중에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2018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결국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타점 기록계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의외로 요걸 주제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보려고 새롭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다음은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실험 과정을 보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요즘 타점 기록기를 잘 안 쓰죠. 그냥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실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레의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P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위치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여러분 해석하는 거를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처음에 기준선 P를 통과할 때의 속도를 그냥 을의 0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거든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지점을 위치만 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분석을 했을 때 저 P점을 통과할 때 수레가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지 아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표를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표를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가속도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자료를 얻어내면 그러니까 실험에서 얻어내는 거는 그 시간에 따른 위치 정보를 얻어내요. 근데 이걸로부터 각 구간별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해가지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리면은 기울기를 통해서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스킬 뭐냐면 문장으로 적어줄게요.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0에서 0.1초 사이 있죠. 사이에 평균 속력은 그러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설명했었는데요. 0에서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0하고 0.1초 사이의 시간 있죠. 딱 그 중간 지점 몇 초입니까? 예, 0.05초일 때의 속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0.15초일 때의 속력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똘똘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속도가 얼마인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얘만 계산해 보면 이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예요. 그러면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0.1초분의 0.1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표에서 이 차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차이. 그러면 각 0.1초 동안의 그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동 거리가. 얘는 6이고 8이고 10. 얘는 얼마가 되노? 12가 되겠죠. 얘는 14. 왜냐? 이 차이가 결국에 똑같은 시간 0.1초로 나누면 속도가 되거든.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순간은 0.15초일 때의 순간이죠. 6은.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한 거는 얘가 6cm고요. 이거를 0.05초. 그렇죠. 잘 보고 있네. 이거를 이제 0.1초로 나눠야 돼요. 이거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센티미터고 0.1초로 나눈 거예요. 얘는 0.15초일 때죠. 그럼 이게 표를 다시 밑에 깔끔하게 좀 써볼게요. 이 시간에 따른 시간은 초고요. 속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위를 이제 미터 퍼 세크로 바꿀게요. 미터 퍼 세크로.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0초에서 0.1초 사이니까 0.05초일 때 하고, 그죠? 그다음에 0.15초일 때 하고 0.25초일 때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0.05초일 때의 속력은 0초에서 0.1초 사이 평균 속력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이동한 거리인 6cm를 이 사이에 걸린 시간 0.1초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6cm는 뭐 이 정도는 단위 환산이 그냥 빨리 되죠. 0.06m입니다. 그거를 0.1로 나눈 거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0.6 미터 퍼 세크죠. 얘가 0.6 미터 퍼 세크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제 0.1초에서 0.2초일 때의 평균 속력이자 0.15초일 때의 속력을 구해보면 0.1초 동안, 그러니까 0.1에서 0.2초니까 똑같이 0.1초 동안이죠. 이 동안에 요 차이만큼에 해당한 거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0.1초분의 0.8cm가 되니까 0.1초분의 0.08m 해서 0.8m per sec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까지만 구하면 이거 등차 수열이 돼요.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가 되겠노? 계산을 1.0이 되겠죠. 1.0이 되고 0.35초일 때는 1.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까지 안 그려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지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게 해결이 되는데요. 일단 기억이 해결됐죠. 아까 24에서 12 더하면 기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36 맞습니까? 맞는지 얘기네. 보면 36 집어넣으면 50 빼기 36 하면 14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맞고요. 이건 이제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딱 두 점만 집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등가속도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갖고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라는 게 그리고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면 0.05초에서 0.15초 사이로 이걸 계산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0.15초 빼기 0.05초분의 사실 나중에 익숙하면 이게 결국에 몇 초가 돼요? 0.1초가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바로 0.1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차이는. 그리고 0.15초일 때의 속력 0.8m/s에서 0.05초일 때의 속력 0.6m/s 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0.2 나누기 0.1이 되죠. 그래서 요 지금 단위를 미리 미터랑 세코로 다 미터로 다 바꿔줬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단위를 미터/세코로 바꿨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가속도를 미터/세코 제곱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m/세코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면 겨우 이해되고 혼자 다시 풀려면 잘 안 되거든. 이 스타일의 문제가요. 그래서 몇 번 다시 하고 비슷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래야지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때 이게 풀립니다. 이게 자주 안 나와서 그래. 요 스타일이. 그래서 니은은 해결됐습니다. 그다음 디귿을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도 되고 이 정도는 그냥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냥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을 그냥 V0라 두고요. V는 V0 플러스 AT 있죠. 요걸로 그냥 풀어도 됩니다. 요걸로 풀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요 표를 보면 뭐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까? 그냥 요 데이터를 선택해 볼까요? 그럼 0.05초일 때 속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 V는 V0 플러스 AT를 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0.05초일 때의 속도를 집어넣고 이거는 이제 0초일 때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속도니까 우리가 구한 2m/s 제곱 넣으면 되고, 그럼 얘는 결국에 뭐냐면 이때 시각 빼기 이때 시각 이렇게 되거든요. V 빼기 V0에 해당하는 그때의 속도가 V일 때 시각 빼기 속도가 V0일 때 시각이거든요. 0.05초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0.005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 이게 미안하다. 이렇게 아니고 V가 0.05초일 때 속도니까 0.6이죠. 0.6은 V0 플러스 2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면 V0가 0.5m/s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모든 문제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더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이처럼 이제 그냥 지금 이 경우는 그냥 식을 세우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프 막 그리고 이런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좀 유연하게 좀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0.5m/s.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